중요 사건입니다. 네. 저는 이 사건 기억이 납니다. 기억날 거예요, 이 사건이. 네, 양궁 선수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 사건 피의자 범인의 이름이 주진우예요. 이건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네, 그래가지고 양궁 선수 주진우 살인 사건, 맞아요. 대구 양궁 선수 살인 사건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게 96년도에 난 사건이에요. 네. 1996년도 그러니까 엄청 오래됐죠. 96년도에 그 당시에 대구 중구청 소속의 양궁 선수였던 주진우. 네. 이 친구가 그때 나이는 뭐 22, 만 22세, 네. 뭐 22. 근데 이게 키도 훤칠하게 크대. 178cm 정도 되고. 네. 잘생겼더라고요, 보니까. 뭐 잘생긴 거하고 범죄 저지른 건 관계는 없지만요. 하여튼 이 주진우에 의해서 그 살인 사건이 한 건 발생하는데 네. 이거는 뭐 어떤 경우라도 동정의 여지가 10원어치도 없는 아주 좀 파렴치한 그런 살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예. 네. 이 양궁 선수 주진우 같은 경우는요. 네. 선수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합숙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요? 네. 합숙소 생활을 하게 되면 참 주변에 고대죠. 네, 선수가 있어서 아는데 고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외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합숙소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에 있는 여주인하고 아마 친해졌던 것 같아요. 네, 6살 더 많죠. 네. 29살이니까 유씨. 네. 그래서 유정숙입니다. 유정숙. 예. 처음에는 단골 손님과 주인으로 관계로 시작하다가 네. 나중에 연인 관계? 연인 관계라고 하기 좀 그렇고 불륜이죠, 불륜. 몰래 만났을 거 아니에요. 네, 이 유 씨가 결혼했던 유부녀였기 때문에 이제 불륜이 된 거죠. 근데 이 유정숙이 이 유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미인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또 그 사진 자료 있죠. 네. 그거 보니까 미인이죠, 사실. 네, 진짜. 뭐 우리 예쁘더라고요. 김윤희 프로파일만큼은 안 되지만 아니 저보다 그만하면 그냥 봐줄만 합니다. 예. 아니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예쁘진 않고요, 그냥. 제 스타일이어서. 네.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 주진우가 대구 중구청 소속으로 이제 양궁 선수를 하다 보니까 아마 대구 쪽 인근 어디에서 합숙을 했나 봐요. 네. 합숙을 하면서 물건 사러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마트에 슈퍼마켓에 지보다는 한 5살 더 먹은 그 아줌마가 장사를 하는데 엄청 이쁜 거야. 그러니까 그 아줌마 때문에 자주 물건 사러 갔을 것 같아. 필요 없는 것도 사러 갔을 것 같잖아요. 네. 들락날락 하다가 또 그 여자도 내가 보니까 끼가 있는 겁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유부녀가. 그러다 보니까 둘이 딱 붙어버린 거예요. 불륜이 유지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금방 소문나죠. 주변 사람들도 있고 남편이 눈치 못 채겠습니까?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남편 34살입니다. 네. 남편한테 들통이 나니까요. 네. 매일 사실 부부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이 남편이 이제 아내 유 씨를 폭행하고 구타하면서 헤어져라 종용을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제 아내 유 씨 같은 경우는 헤어질 수 없다. 이러면서 계속적인 부부싸움과 폭행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주진우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만나는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사랑하는 여성이죠. 유부녀지만 그 여성을 남편이 때린다고 그러니까 주진우가 또 이제 속된 말로 눈깔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웃기는 놈이에요. 너 이거 선우를 모르는 놈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지극히 동물적인 본능으로 사는 놈이라고. 감정적인 원시동물 감정 부분에 있어서 원시동물 형태인 거예요. 이 뇌세포는 뇌구조는. 이러면 도리어 화가 난 거예요. 주진우가. 남편이 저 아내를 때리니까 내 사랑하는 여자를 저 사람이 때려? 이 주진우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주진우가 남편 불러냅니다. 네. 네, 불러냅니다. 이때가 1996년 12월 8일 겨울입니다. 유 씨가 남편을 불러서 포장마차로 불러요. 네. 그래서 술 한잔을 하면서 단판을 지으려고 했다라는 너 거예요. 포기해라 이거죠? 네, 이혼해라. 이제 이혼을 권유하기 위해서 이혼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네. 이 남편 같은 경우도 쉽사리 받아들이겠어요. 난 못한다. 아니 받아들여지고 싶어도 안 하겠죠. 이건 진짜 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주진우가 속된 말로 이건 무식한 깡인데요. 어떻게 보면 남편을 불러낸다는 것 자체도 이게 황당한 일이기도 해요. 이게 남편이 만약에 이 남편이 아니고 속된 말로 다른 사람 같으면 이거 현장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거꾸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맞지요. 그죠? 가만두겠습니까? 내 아내하고 저 바람 피우는 새끼 죽여버리고 싶죠, 그거. 그냥 놔두겠어요. 근데 이놈이 이게 뭐 하는 놈이 뭐 한다고 거꾸로 좀 나오셔. 불러내가지고 포장마차 가서 술 한잔 먹으면서 내가 당신 마누라 사랑하니까 나 죽어도 못 헤어지겠으니까 네가 헤어져.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눈 돌았죠. 이게 미친 새끼 아니야. 이 나쁜 놈의 새끼 아니야. 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마 포장마차 안에서는 술 마시고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포장마차 인근 주변에서 아마 주차장에서 서로 예. 몸싸움이 났나 봐요. 뭐 서로 뭐 진짜 난리가 났겠죠. 손발 오가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뒤엉켜 싸우는 도중에 주진우가 이 남편을 목졸라서 살해를 하게 됩니다. 액살이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발적 살해라고 인식할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싸우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다음 행동에서 사실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게 단순한 우발적 살인이고 이 사람이 뭐 어떤 감정적에 의한 거라고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다기보단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나와요. 남편을 트럭에 실어요. 그러니까 살해한 다음에 네, 살해한 죽은 후에 사람을? 남편의 시체를 트럭에 실어서 그 구마고속도로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대구 달성군에 있는 그 구마 고속도로. 그 배수로에다 유기하고 나서 이게 진짜 여기서부터 그 시신에 불까지 질러요. 천인공날놈이죠 이게. 네. 휘발유를 이용해가지고 방화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방치해버리니까 이거 인적이 별로 없는 데란 말이에요. 그 고속도로 배수로 같은 데는. 그러니까 한 6개월 동안 아무한테도 발견이 안 된 상태로 흘러가는 거죠 시간이. 네. 네. 그리고 나서 사건 다음 날입니다. 주진우는 어쨌든 살해를 하고 나서 사체를 유기를 했는데 그 다음 날 12월 9일이요? 네, 누나를 찾아가요. 친누나. 친누나를 찾아가서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친누나가 경찰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창원경찰서 일대 파출소. 창원경찰서 일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이었어요. 누나가. 네. 주진우의 누나가. 그래서 누나한테 누나 내가 살해를 하고 뭐 유기를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누나가 믿겨지겠어요. 예. 착실하게 양궁하던 내 동생이 살해했다고 하고 막 이러니까 너 돈 필요하니? 이렇게 누나는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돈 줬다며요 실제로. 네. 선수하기 생활하기 힘들어. 알았어. 내가 돈 줄게 하면서 돈하고 그 주진우 명의로 된 통장을 하나 만들어 줬나 봐요. 거기에 돈 준 거죠 결국. 네. 돈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끝났는데 근데 그 실제로 그 이후에 주진우하고 그 유부녀 유 씨가 사라져 버려요. 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누나 입장에서는 이거 그때 나한테 저 동생이 와가지고 했던 얘기가 사실인가 보네. 이러면서 이제 창원경찰서 자기가 소속돼 있는 경찰서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남편 있죠. 그 유 씨의 남편의 아버지도 맞아요. 시아버지죠. 유 씨의 시아버지도 유 씨도 사라지고 아들도 없어졌지? 사라지다 또 보니까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경찰서에다 가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도 6개월 전에 이제 아들도 사라졌지. 그 다음에 며느리까지 갑자기 없어지고 연락이 안 되니까 경찰에 신고하는 거고 그 사이에 이제 주진우 친누나는 그 없어져 두 사람이 행방불명됐다는 사실을 알고 그럼 그때 동생이 와서 나한테 했던 얘기 이게 헛소리가 아니었다. 놀래가지고 경찰관이기 때문에 자기가 소속돼 있는 창원경찰서에다가 보고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찰에서 일단 가출 신고를 받아서 수사하는 과정 중에서 그러면. 이 가정 불화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세 명 다 실종이 된 거잖아요. 현재는. 그렇죠. 그러고 세 번째 또 탐문 수사를 하던 중에 목격자가 나옵니다. 이 남편과 주진우가 싸우고 있는 걸 봤다라는. 포장마차에서 막 싸웠잖아요. 그렇죠? 네. 소리 지르고 이혼해라 마라 막 그거 본 사람이 아무리 없겠어요. 포장마차에서 네. 있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범죄와 관련돼 있겠구나라고 경찰은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인데 그게 이제 늘어지는 사이에 네. 상당 시간이 흘렀죠. 네. 그 이듬해 6월 달입니다. 12월 그 8일 날 죽였잖아요. 97년 6월 달에 등산객이 배수로에서 시신을 발견하게 돼요. 네. 근데 이때 이미 주진우와 이미, 유 씨는 잠적한 상태였어요. 근데
1996년 사건이면은 뭐 생각나는 거 있죠. 걸치는 거 있죠. 그때 96년 당시에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에요. 아, 네. 15년. 그렇죠. 그러면 이 사건은 이제 해결되려면 2011년 12월 8일을 주겠으니까 2011년 12월 7일까지. 예, 이때까지가 공소시효 완료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12년. 이전까지 이 사건 해결 안 하면 이 살인 사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엄청 수사했을 거예요. 세 사람 찾으려고. 근데 이 세 사람 남편은 이미 시체로 발견이 됐고요. 이제 둘. 네, 유 씨와 주 씨를 계속 찾으려고 하는데 경찰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5년을 흘러가서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가 되면서 미제 사건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막 경찰에서 보니까 97년도에 오직하면 97년 8월달에 TV에 공개 수배도 하고요. 네. 창원 경찰서에서 현상금도 걸었다고요? 현상금도 걸고 용의자를 찾습니다. 살인 및 사치유기, 주진우, 유정숙 다 올라갔었어요. 네. 이거 그렇게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15년 지나고 만료되면서 이제 이거는 미제 사건 종결이 돼 버린 거예요. 검거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처벌을 못 하는 거죠. 이춘재처럼.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됐는데 자, 이제 그러면 이 사건은 이제 경찰 입장에서 끝났다고 본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이제 잡아도 처벌 못 하고 이미 발견도 할 수 없고 끝났어요. 자, 공소시효가 끝난 게 2011년 12월 7일이에요. 네. 근데 공소시효 만료로 4년이 지났어요. 2015년이 됐어. 그러니까 2011년도에 공소시효 지났는데 2015년 말이에요, 말. 그 11월이라고 그래요. 11월. 네. 2015년 11월에 중국에 있는 상해 공안국에 한국인 남녀 두 사람이 자진해서 들어와요. 네. 공안한테 가서 우리 둘이요 한국에서 밀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자수합니다. 저희 이렇게 한국으로 얘기를. 보내주세요 이거죠. 자수한다는 얘기는 강제 출국시켜 주십시오. 그 소리야. 중국에서 한국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네. 그게 바로 이제 따져보니까 횟수로 19년 동안 도망다녔던 네. 주진우하고 유씨인 겁니다. 네, 2015년 11월에 공안국에 적발이 된 거죠. 가서 자수를 한 거죠. 그리고 다음 해인 2016년 1월에 이제 정말 추방이 됩니다. 근데 이들 그렇죠. 입장에서는 한국에 당당하게 입국을 하게 되는 거죠.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네. 근데 그 공항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바로 대구청 경찰들이었습니다. 얘들은 입국과 동시에 대구 경찰관들이 살인 및 사체유기 또 훼손, 네. 그래서 휘발유 뿌리고 불질렀잖아요. 거기다가 밀항죄 있죠. 네. 이걸로 해가지고 체포합니다. 네. 주진우가 이럽니다. 저희 공소시효 만료입니다. 나 여기 맞아요. 들어와서도 죄 안 받게 돼 있는데 벌 안 받게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방방 떴다고 그래요. 네. 근데 우리 공소시효 지난 지가 언젠데 네. 4년이 넘었는데 5년이 됐는데 무슨 체포를 합니까 하고 방방 떴대요. 근데 이 자식이 몰랐던 거죠. 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이제 아마 사건을 우리 사건을의 구독자님들은 이거 다 더 아실 잘하실 거예요. 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네. 범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주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네. 동네 돈 다 끌어모았던 사람 네. 네.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잖아요. 네, 마을 돈 다 끌어모아. 네. 마을 돈 다 끌어. 네. 그렇다면 이 법률이 적용이 된다 보면 공소시효가 만료가 된 게 아닙니다. 근데 갑자기 이걸 들으니까 주진우가 말을 바꿉니다. 내가 1998년에 밀항한 게 아니고요. 2014년에 밀항한 거예요. 내가 98년부터 2014년까지는 계속 한국에 있었다고요. 라고 또 그러니까 주장합니다. 이제 이놈이 아예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을 몰랐던 거예요. 네. 모르고 15년 넘어서 이미 한참 지나고 5년 더 지나서 난 들어왔는데 왜 나 잡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경찰이 얘기한 거예요. 인마 형소법에 의거해서 이 새끼가 해외로 도피할 때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거야, 인마. 너 이제 공안에서 얘기한 거예요. 언제 밀항했냐고 그러니까 공안에서 98년도에 중국 들어왔다고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경찰은 너 98년도에 밀항했다고 중국 공안한테 얘기했잖아, 인마. 그러니까 98년도에 나갔으면 이 새끼가 공소시효가 지금 안 지났어, 인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새끼가 이제 고민하다가 아니에요. 나 2014년도에 나간 거예요. 98년도에 밀항한 게 아니고요. 내 2014년도에 밀항한 거예요.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말대로 2014년도에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그러면
공소시효 이거는 만료니까. 공소시효 만료된 거죠. 네. 그럼 이제 이때부터 경찰은 뭘 수사를 해야 되냐면 이 사람들이 언제 밀항을 했느냐. 그거 밝혀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2014년도면 공소시효가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 간 거거든. 네. 국내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중국 간 거라고는 처벌 못 돼요. 그렇다면 이놈들이 공소시효 되기 전에 중국으로 갔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막 엄청 찾게 되는데 이제 조금 이따 그 경위는 얘기하고 이게 경찰의 어떤 증거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할 말 없으니까 자백하고 네. 주진우는 이제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진우는 징역 22년 받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유정숙이 네. 예, 그 여자는 살인하고 뭐 사치유기, 사체훼손은 이 여자는 관계 없잖아요. 네. 그리고 주진우가 이 여자는 절대 개입하지 않았다고 않았다라고. 그랬고. 네. 그러니까 이 여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건 미랑단속법이죠. 미랑. 네. 그걸로 징역 2년. 네, 미랑 플러스 그 여권 여권 위조 위조. 뭐 이걸로 징역 2년 받고요. 대구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됐는데 네. 이게 이제 2016년도 5월달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이제 판결이고요. 네. 얘는 2038년도에 나옵니다. 주진호는. 자, 그러면 이제 그 형 때린 것까지는 갔고요. 자, 경찰이 얘는 2014년도에 나갔다고 그랬죠. 네. 그럼 2014년도에 나간 게 아니고 지가 말한 대로 공안 가서 지가 자수할 때 말한 대로 1998년도에 중국으로 밀항한 거를 경찰이 입증해야 돼요. 네. 자, 그 수사 들어갔어요, 경찰이. 1996년 12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그렇죠. 이 1998년 4월에 사실은 이제 여권 위조를 해서 일본으로 가요. 네. 근데 그 전에 국내에서 이제 그럼 있었던 거잖아요. 국내에서는 막 여러 군데 댕겼어요. 네. 대구, 경주, 포항, 서울, 인천, 군산 막 전전하면서 96년도에 한 2년간은 국내에서 도피한 거예요. 네. 도피 생활 하다가 98년도 4월 달에 98년도 4월 달에 여권 위조업자한테 여권을 위조를 합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98년 4월 1일 날 네. 98년 4월 1일 날 김포공항에서 일본으로 밀항합니다. 근데 저는 신기했던 게 이때 당시니까 비행기로 밀항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가짜 여권. 가짜 여권. 그게 그렇게 촘촘하지 않았구나 옛날에. 그렇게 98년도잖아요. 그 이제 김윤희 인적사항 있는 여권을 갖다가 김순희 사진을 거기다 정교하게 붙여가지고 철인 같은 거 탁 찍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김포공항에서 일본 가는 비행기를 탄 거예요. 두 연놈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는 그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98년 4월 1일부터 공소시효는 정지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러면 자꾸 2014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이 새끼 또 이거 제주꾼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다. 도박 네. 브로커를 했어요. 네. 도박 브로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교수님 빠친코에서 가서 일본어도 제대로 못할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가서 도박 브로커를 해서 또 1억 가까이를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마 98년도 4월 1일 날 일본으로 밀항해서 거기서 도박 브로커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 네. 그러면 계속 살았을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다면. 근데 얘들이 중국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한국은 못 들어오고 그 네. 이유가 있었어요. 2002년도 하면 여러분들 딱 기억나실 생각나는 겁니다. 거 있죠. 한일 네, 월드컵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테러 위협이라든지 안전성의 문제로 철저하게 검문 검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의 뭐 신분증 같은 거 다 검사를 하다 보니까 불안을 느낀 거죠. 맞아요. 일본 경찰이 엄청나게 검문 검색했대요. 그 당시에. 어차피 이들도 불법 체류자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여기 있다 이제 보면 일본에 있다가는 박살나게 생겼어요. 특히 또 도박 브로커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마 불법 환경이 있다 보니까 더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으로 이제 밀항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억을 들고 도박 그 브로커 이 빠친코에서 도박 브로커로 벌은 1억을 들고 두 연놈이 2002년 6월 달에 네. 월드컵이 열리는 2002년 6월 달에 중국으로 화물선을 타고 밀항을 해요. 그때는 화물선을 타고 밀항을 해서 중국 가서 이제 그 자리를 잡았는데 지가 도박 브로커로밖에 더 했어요. 한 게. 여자는 그 슈퍼 보던 것밖에 슈퍼마트 마켓에서 일한 것밖에 더 했어요. 할 게 없으니까 이놈은 중국 가고 야채 실어주는 일하면서 생계 유지하고 네. 여자는 공장 댕겨요. 네. 유 씨는. 네. 이러면서 이제 중국 가서 생활을 했던 거고요. 그렇게 생활하면서 버틴 거예요.
아마 이때부터 지들도 계산한 것 같아. 96년도부터 공소시효가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15년이니까 2011년 12월 7일이면 끝나. 그거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중국에서 2002년도에 들어가서 10년을 버틴 거예요. 예? 그래 2012년도가 되니까 이제 공소시효 끝났다고 본 거예요. 2011년도에 끝났으니까. 네. 그래서 한번 저 친척들한테 다 연락을 해요. 그때 비로소. 이제 맘 놓고 연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한국 들어가도 그만이니까 친척들한테 전부 연락하는 거예요. 그 친척들한테 연락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아, 사실 가면 안정된 생활을 어쨌든 한국에서 들어가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중국에서 내가 벌어놨던 돈도 있고. 그렇죠. 네. 또 일본에서 갈 때도 1억 갖고 갔잖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돈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제 들어갈 때 돈 다 그럼요.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슬금슬금 이제 그쪽에다 친척 쪽에다 옮겨놓으려고 했던 거겠죠. 그래서 2012년부터 한국에 들어올 생각을 하고 3년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2015년도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자수 형태로 강제 출국당하기로 결정했던 건데 얘가 뭐를 하려고 그러냐면 3년간 준비할 때는 뭐예요? 위조 여권 준비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위조 여권 근데 만드는 게 옛날 1990년대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뭐 요즘 위조 여권 거의 만들기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위조 여권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는데 실패를 하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나중에 안 되니까 자수를 하게 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2015년 11월 달에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 이제 공안 갔다가 공안에서 총영사관으로 넘겨주고 네. 거기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강제 출국 당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나 이 얘기 듣고 한참 웃었어요. 2012년도에 이제 지도 알잖아요. 2011년 12월 7일 날 공소시효 끝나잖아요. 네. 딱 끝나자마자 이거를 지가 누구를 찾아가면 조선족 변호사를 찾아가요. 조선족 변호사를 찾아가고 사실은요 저희가 살인을 하고 지금 도망했걸랑요. 네. 근데 이제 공소시효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조선족 변호사가 개뿔이냐 조선족 변호사 대한민국 법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아마 끝났다 깨. 공소시효 지났으면 땡친 거야. 당신 12월 7일자로 한국은 15년이네. 253조 제3항 몰라. 이게 253조 제3항이 왜 생겼어요? 이거 지금 꽤 높으신 분들이 이거 몰래 도망 나가 가지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게. 이거 조선족 변호사가 어떻게 하냐고. 공소시효는 알지. 공소시효는 세계 공통이니까. 그럼 한국법의 공소시효는 15년이네. 96년도에 15년이면 당신 2011년 12월 7일자로 끝났어. 이제 당신은 한국 가도 처벌 못해. 그때 만세 불렀을 거예요. 그 조선족 변호사 만나고 면담하고. 그때부터 이제 들어가자. 이제 우리는 막 들어가자. 근데 들어가려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돈 가져가야 되잖아. 돈. 네. 모아놓은 돈. 그러려면 친인척을 이용하는 게 좋겠어. 그래서 친인척을 불러들이기 시작해. 누나도 부르고. 그래 찌끔찌끔 줘서 이제 가지고 오려고 그랬나 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위조 여권도 준비해봤는데 위조 여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에이씨 자수 형태를 강제로 공짜 비행기 타자 이거지. 어차피 가도 주목은 받겠지만 처벌은 안 받을 그치, 테니까. 주목은 받지. 그냥 가자. 이거밖에 방법이 없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주진우가 잡혔을 때 나 공소시효 잡혔다. 이거 불법 체포다. 라고 하면서 엄청 항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애매할 수도 있죠. 그 경우. 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그때 뭐라 그러냐. 니네는 밀항단속법으로 일단 처벌한다. 그리고 잡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네. 그 체포하고 나서도 계속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아까 네. 첫 번째는 이 언제 밀항을 했는지 여부가 이게 이제 엄청 중요하니까. 네, 관건이었고 일단 친인척하고 연결이 됐다는 것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가족하고 친인척 수사를 또 촘촘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97년 1월부터 국내 행적이 있나 봤더니 98년도부터 예. 없습니다. 금융거래도 없고 예. 수급 납부 기록도 없고 전기, 가스, 상수도 요금도 낸 것도 하나도 없다. 생존 보니까. 반응이 아예 없는 거예요. 네. 97년 1월 이후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 유씨 언니 집에서 발견됐다면서요? 유씨 언니 집을 압수수색을 갔어요. 경찰이. 압수수색을 딱 했더니 사진이 잔뜩 있네. 네. 그 사진을 봤더니 이 유씨 언니, 그 유정숙이 언니가 그 중국에 자기 동생을 만나러 갔던 거예요. 2013년에 갔어요. 중국에 방문을 네. 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언니한테 이제
지네들 중국에 있으면서 일본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놀러 다녔을 거 아니야. 찍었던 사진첩을 언니한테 줘서 한국 가지고 가 있어요. 그럼 언니한테 줬던 거야. 그 사진첩이 딱 걸려버린 거야. 이거 저 유정숙이 언니 집에서 사진첩을 딱 까보니까 일본에 있는 그 일본 도쿄에 있는 디즈니랜드에서 또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에서 관광하면서 둘이 찍은 사진 있잖아요. 네. 그거 연도 나오잖아요. 연도. 너네 2014년에 밀항했 때문에. 근데 여기 어디? 97년도, 98년도 거야 전부. 여기에 지금 일본에 가 있는 게 있네. 만리장성 가 있는 게 있네. 라고 사진이 딱 팀이니까 빼박이죠, 사실. 그러니까 97년도 이후의 사진들이 쫙 나온 거예요. 사진첩에서. 일본하고 중국에서. 그러면 이미 그때 중국이나 일본가 있었던 거죠. 해외에. 그럼 공소시효는 정지지. 네. 그거 딱 들이대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2014년도에 밀항했다 소리 못하고 자백을 다 해버린 거예요. 주진우가. 이 수사 잘한 겁니다. 이게 예. 근데 이게 주진우가 천벌받으려니까 그래요. 주진우가 만약에 지들 둘이서 저 도망가갖고 일본 디즈니랜드, 중국 만리장성 뭐 이런 관광지 생기면서 지들 둘이서 살인자 부부 둘이서 사진 찍고 희득거린 거 사진 찍어놓은 걸 다 불태워버렸으면 다 불사질러버리고 그리고 들어왔었으면 경찰이 입증하는데 엄청 해먹었을 거예요. 교수님 제일 중요한 거는 그때 만약에 살인을 했다면 신고를 하고 벌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그럼요. 네. 실제로 본인들이 재판에서 내가 도피하면서 나도 너무 힘들었다. 이게 내가 벌을 받은 게 아니냐. 라는 주장을 했었나 봐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런 말을 했대요. 장기간 도피 생활로 고초를 겪고 일부 죗값을 치렀다고 주장하지만 이거는 떳떳하게 법에 따라 처벌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니네들이 생각하는 벌인 거지 사법기관에서 법으로 받은 처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당연하죠. 당연하지. 하여튼 이것들은 저 3년간 이제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한국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하고 언니도 부르고 친척들 불러가지고 사진첩 잔뜩 해서 싸서 언니 이거 좀 집에 미리 갖다 놔. 한국에 갖다 놔. 우리 조만간 들어갈 거니까. 그런 거, 거기 전달했던 사진첩 중에 지들이 해외 생활하고 있었던 거 97년 이후부터 98년부터 그게 다 들통이 나서 자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사진은 뭐 어떻게 맞아요. 만들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노력도 많이 했대요. 중국에서 위조 여권 못 만들으니까 그 언니라는 여자 중국 불러가지고 8천만 원을 주면서 그러니까 거기서 돈 꽤 벌었나 봐요. 8천만 원을 주면서 한국에서 위조 여권 좀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요즘에 그런 거 안 되죠. 못 만들었던 거예요. 네. 저도 이때 이 사건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남녀 둘이 굉장히 장시간의 도피를 했다고 하면서 보도가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건이 뭔가 하고 찾아봤었는데 이번에 또 좀 깊게 알게 되다 보니까 이게 주진우 유정숙이 사건입니다. 네. 하여튼 조선족 변호사가 조언을 잘 해준 거죠. 네. 근데 진짜 교수님 말씀대로 항상 사건을 보다 보면 하늘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이런 나쁜 놈 이거 당연히 저 처벌 받아야지. 아주 제대로 걸린 겁니다 이거. 예.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얼른 받아야 됩니다. 예. 네. 중요 사건으로 이거 하나 다뤄봤습니다. 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